현재 9시 41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차 힘을 내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이 가운데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반갑지 않나 싶습니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작전 타임. 오늘의 감독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피크아웃, 그러니까 위기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의 작전명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악재 정점을 지났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종합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시장에 그래서 작전명은 조금 앞서가는 그랬던 작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안도 랠리로 잡아봤습니다. 안도랠리, 이제 위기가 정점을 지났으니까 갈 때다 이런 관점이신 거예요? 일단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해이 속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낙관 속에서 성장해서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지난주까지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지 않습니까? 비관적인 시장에서 태어났고 1900포인트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갈까 말까 약간 해이 속에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안도레일로 잡은 자체는 그렇다고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현재 시점에서는 안도랠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195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안도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 즉, 1950 가봐야 얼마 되는 지수는 아니지만 워낙 1월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작전명을 안도랠리로 잡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힌트를 이 시간에 좀 저희가 정리해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럼 체크 포인트 함께 보시죠. 오늘의 작전 타임 체크 포인트 4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두 번째 유가 바닥이고요. 세 번째 코스피 저점,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유동성부터 보겠습니다.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정말 돈을 푸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안도랠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절대적으로 대외 경제 여건에 좌우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가장 먼저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했던 부분 자체가 어떤 금융시장이 유축이 되다 보니까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금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향후에 3월 달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를 했고 그게 시발점이 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도 BOJ에서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제로 금리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경쟁적으로 경기 자체가 유지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통화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어떤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하면서 전반적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어떤 부분 자체도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 정책 자체는 분명히 호재성 요인이 전개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지난주부터 전개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요 산업들에 대한 경쟁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 국가들에 대한 양적 완화 정책 자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은 국내 어떤 경쟁 관계 있는 주요 산업들 자동차라든가 IT 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상승 내리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다르다고 그렇죠. 좀 보시는 거죠? 시장은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 자체가 또 수출 산업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어떤 랠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늘 한 가지 현상이 생기면은 늘 약간 양날의 검처럼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 바닥이네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유가의 어떤 바닥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저점을 형성했다. 그게 단정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WTI 기준에서 28불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33불대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간 단위로 거의 나흘 연속 상승을 했고 저점에서 거의 20% 가까이 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20%까지 반등이 나왔고 또 하방이 충분히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반등 요건 자체가 감상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페크와 비오페크 간의 어떤 감산 가능성 언급이 좀 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그 감산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만을 방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감산 가능성에 실현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 부분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는 그런 요건에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고 즉 유가의 어떤 상승과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거든요. 유가가 상승해야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다는 부분에서 유가가 안정을 찾았으면 결국은 종합
종합주가지수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다. 이에 따라서 유가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 신흥시장에 대한 통화 가치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 자체도 86불 정도까지 상승했고 지금 75불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자금 이탈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제한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산유국들 감사한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더 기대감이 전개될 것 같고요. 이제 6월달 가야지 정상 오페크 회담이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감상 가능성이 이슈화가 좀 되면서 어떤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그래도 공급 물량 자체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가가 상승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하방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가 보면은 다른 여타 국가들은 모르겠는데 이란이 얼마 전에 경제 제재가 해제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자신감도 넘치고 뭔가 약간 호기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감산합의에서도 이란은 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유가 좀 더 기대를 해보죠. 이어서 코스피 저점입니다. 코스피 저점도 다져졌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올해 종합주가 시장 자체가 2012년도 이후에 박스권의 어떤 흐름 자체의 대자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 자체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이후 자체는 결국은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1800포인트 과거 2012년도 이후에 1850 내지는 중반 정도는 확실하게 저점이 형성이 좀 됐고 이번 지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잠깐 183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지만은 2012년도 이후에 형성이 됐던 1800포인트 중반 정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노출됐을 때 어떤 최악인 경우가 1800포인트 중반 정도가 저점이 형성됐던 부분 자체가 이번에도 그랬던 흐름으로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게 된다면 뭐 올번 흐름의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2012년도 이후에 거의 1800포인트 중반 정도는 일시적으로 잠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거의 일주일 이상 머물지 않는 지수대가 1850포인트 아래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번 같은 경우도 1월달 같은 경우도 거의 1830포인트대가 2012년도 이후에 어떤 월봉상으로 보면 저점이 확인된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우리 시장 자체는 저점에서 사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행복 속에 다들 낙관적 시간이 되는 데는 2100 이상에서는 팔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따가 4분 실적도 언급이 좀 되겠지만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대부분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일 때 주식을 사야 되고 낙관적 시각이 우세할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 여건 자체가 여전히 2012년도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박스권의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좀 다졌다. 마지막으로 그럼 4분기 실적 이어가 볼게요. 예, 일단 4분기 실적이 이제 이번 주에 거의 정점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제가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주요 산업들에 대한 실적은 거의 다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한 40여 개 종목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40여 개 종목 중에서 40개 종목 중에서 거의 7개 종목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 내지는 상회했고요. 거의 82% 정도에 해당되는 32개 종목들이 대부분 예상 실적을 하회했던 것 같습니다. 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실적 종목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5% 정도밖에 되는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주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IT 종목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LG전자라든가 실적들이 다 발표가 좀 됐는데 LG전자만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LG이노텍이라든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시장의 예상치를 대부분 다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하회를 했고 그다음에 포스콜 중심으로 한 현대제철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던 거고 비철금속 쪽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 같고요. 다만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미청구 공사 금액 자체가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현대건설 중심으로 한 부합하는 LG건설 같은 경우는 GS건설 같은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관점에서 약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LG화학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대한유화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실적이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S-오일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하고 NH투자증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주요 업종들에 대한 실적들이 발표가 된 전반적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관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된 하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크게 하회하는 실적?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런 또 부분 자체가 제가 제한적인 상승 내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관점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 내리 자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어떤 향후에 발표되는 종목 중심의 어떤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인 시점으로 증시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해도 될지 궁금한데요. 지수 전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거세요? 일단은 꾸준하게 저점을
상승하지 않겠는가. 지지난주에 1835포인트가 저점이었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가 1860이 저점이었고요. 네. 또 지난주 후반에는 1890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1900포인트 정도가 확실하게 저점이 형성이 좀 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은 전개되지 않겠다.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국면 속에서 국내 주요 산업들에 있던 피해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상승 랠리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다. 즉 조정권의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 조정권에서는 1950 정도까지 반등 염두에 두는 매수 전략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추경배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 국면이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조금 전에 낙폭 과대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전에 표를 보시다시피 실적이 양호했었으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에 따른 반등이라는 관점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순환매성의 반등 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즉 이제 시장보다는 시장 안전판 역할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을까. 오늘 흐름 자체가 이제 그런 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낙폭과대 가운데서도 돌아가면서 강했던 게 철강, 조선, 건설 정도 있었는데 지금 준비해 주신 표에서 보니까 건설은 실적 괜찮았잖아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 네, 좀 건가요? 그쪽은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건설업종이 작년 4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왔고 1분기 실적 전망치도 건설업종이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순환매로 본다면 증권업종이 약간 순환매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정도는 네. 시장도 이제 안전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 실적 모멘텀이 괜찮은 쪽이 이제 건설과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 자체는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네. 작년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오일리 장비 종목을 중심으로 한 일부 반도체 장비 업종 종목 중심들이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 중심으로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가운데서 보통은 이 시간에 감독님들이 오시면 제약바이오를 좀 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보니까 셀트리온이 한 7%에 육박하게 오릅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주도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지금 코스닥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코스피 시장에 1월 달에 전반적인 매도 국면 속에서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매도 국면이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일단 추세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부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처럼 수급 여건이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주가가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은 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조정권인 종목 중심으로 해서 네.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관점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